제4장 연산자와 제어문에서요. 4-19페이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절 제어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 3절에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반복문이네요. 반복문. 제 4절 반복문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제어하는 거고요. 반복은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뭐예요? 일을 시키는 것은 일을 시킨다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정보를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처리한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선언을 통해서 3장 자료형을 배우셨죠. 변수를 자료를 정의하고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하드디스크가 냉장고라면 그거를 도마위로 가져오죠. 접시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그게 음식 재료별로 접시 사이즈가 서로 다르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음식별로 재료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접시에다 올려놓고 이제 도마에서 그거를 가공을 하죠. 도마가 ALU라고 생각해 봅시다. ALU 접시가 자료형이 돼. 그래서 ALU가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나누고 이런 나머지하고 그다음에 대입하고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즉 접시에 있는 이 재료들을 적절히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잘 하고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처리해야 될 다양한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든지 분류를 해서 이 연산자들이 적절히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어를 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어. 조건식을 주고 뭐 제어를 해줘야 되더라. 조건식 플러스 조건식을 부여하면서 제어를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분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정보가 총점이 있는 상태에서 총점이 있는 상태에서 석차를 내야 된다라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점수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겠죠. 그래야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즉 처리해야 될 학생이 300명이라면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 300명에 대한 집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분류를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제어문이 존재하는 거고 300명을 처리하다 보니까 동일한 컨셉 자체를 반복문을 하지 않고는 처리를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자료의 선언, 자료의 선언과 자료를 분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집합을 처리합니다. 집합을 분류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연산을 수행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는 반드시 자료형, 제어문, 반복문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만이 컴퓨터 언어로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자료형, 제어문, 반복문을 생각하면서 컴퓨터 처리 순서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알고리즘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저하고 4-1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에서 보시면 if 문이라고 하는 것은 4-18페이지였네요. 죄송해요. 4-18페이지였어요. 4-18페이지를 내주세요. 자, 먼저 제어문 속에서 if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이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만약이에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예, 만약에 어떤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다. 예. 만약에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간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90점 이상이면 예, A 클래스로 A 학점을 주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예,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매를 많이 때리겠다. 뭐 이런 것도 조건에 해당돼요.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 예, 예. 당근과 채찍이 있는 거죠. 예, 우리 학생들한테는.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해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제어문의 필요성이에요. 세 가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제어문의 필요성 강조합니다. 세 가지 읽어주세요. 정의 부분 보세요. if와 switch의 구문의 차이점을 미리 말씀드리네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if문과 switch 케이스문을 철저히 스위치문을 확실히 문법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어문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와서 4-18페이지 보시면 영어에서는 if는 만약 뭐뭐이라는 뜻이다. 프로그래밍에서는 if 다음에 이제 뭐 가로를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로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조건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점수가 90점 이상입니까? 아니면 90 이상이거나 같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면 내부에 이런 블락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에. 아니 집합 여기에다가 학점은 얼마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자. 이 사이에다가 이 브레이스죠. 브레이스. 정문, 후문, 앞문, 뒷문을 하고 이 안에다가 뭔가 기록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원입니다. 조건이 하지 않으면, 자, 조건이 해당되자면 다음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가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논리식 표현 자체가 참이면 1이 되고요. 거짓이면 0이 됩니다. 결과는. 그래서 4번 꼭지사항이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원이 봅시다. 5번 원. 연속된 if 부문에서 조건이 연속되어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A 키워드 구문을 사용해라. A 키워드 보시고 연필로 펜으로 적어주세요. 자, 6번 사항입니다. else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else 사용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생략 가능한 것이에요. 옵셔널 하다 이 말이에요. 꼭 else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실행되는 것으로서 B 키워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else는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표현한 경우는 위에서 하나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수행을 하게 되는 블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하고 지금부터 집합의 관점에서 if문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if문이에요. 이거 뭐예요? if문만 달랑 하나 있는 거죠. 조건이 A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 집합에서 그냥 해당되는 것만 뽑아내고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 집합의 개념이 보이시죠? 그래서 if예요. 전체 집합에서 해당되는 것만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를 선생님이 영어 담임 선생님 오늘 단어 30개를 외웁시다 하면 30개를 외운 사람만 집에 빨리 가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외워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30개를 다 외웠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외우는 친구들만 가는 거죠. 자, 그럼 외우기 시작해서 10분 안에 외운 친구들만 딱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조건이 아닌 것은 아예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컨셉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if else 얘기해요. 조건문이 판단에 참인 경우를 생각하고 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C 키워드에 실행을 하게 하는 게 if else 문이에요. 그래서 집합에서 다수 경우부터 조건을 먼저 지정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수행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알고리즘 세울 때 수행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영어 단어를 30개를 외우라고 했어요. 10분 안에 외운 친구들은 if에 해당되고 if에 해당되지 않은 친구가 else예요. 근데 else에 대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분 이내에 30개를 못 외운 친구들은 이제 또 10분 안에 못 외우면 매를 한 대씩 때리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액션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엘스가 없는 경우는 10분 안에 다 검사 맡아서 자기가 외웠다고 확인받고 그냥 이렇게 집에 귀가를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개념이었다면 통과한 친구들만 보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일즈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애운 친구하고 애우지 않는 친구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이제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빨리 애워야 한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재밌게 놀아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자, 4-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8번째예요. if문의 유형으로서 또 나오죠. 그게 if, else if, else if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복수의 조건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는 실행하고 if를 빠져나가는. 그러면 보세요.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있어요. 그게 뭐다? 거기에 보신 것처럼 A 키워드처럼. 그래서 else가 A 키워드 같은 상태에서는 뭐다고요?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까지 있는 경우에 그거는 뭐예요? 복수의 조건을 계속 검색하다가 만족하는 조건이 없으면 else를 B 키워드처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4-19페이지입니다. else의 위치, 다음은 오류일까요? 컴파일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if 구문은 한번 실행되고 나면 다시는 조건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뭐예요? B에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8페이지로 와서 단일 if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f else 문이 7번 if문 유형 종류로 되어 있고, 또 if문의 유형에서 8번에서는 if, else if, else if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if, else if, else가 있는 그런 네 가지의 유형의 if문을 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빨간 꼭지에 있는 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셔요. 빨간 그 점선이 있죠, 파선. 그래서 if, else if, else if인 경우에는 뭐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으면 그냥 음식점에서 나올 수 있는 학생이고, 그 밑에 else가 있는 것은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더라도 기본 음식은 먹는 고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더라도 기본은 먹고 나와야지 그냥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 음식은 가장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if문은 네 가지의 유형이 있더라. 그리고 집합을 처리한다. 그 다음에 else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한번 조건이 검색이 되면 다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게 지금 단일 if문입니다. if문이 한 개만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하고 예제를 또 간단히 하나 한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하고 또 설명드리고 하고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해서 중복 if문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if는 우리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을 집합의 관점에 봐서 조건을 소수하는 거고요. 한번 조건에 맞으면 다시 조건을 따지지 않고 if 블락을 아예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else가 있었을 때 이 else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집합의 관점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점을 나눈다. else가 뭐예요? 학점을 나눈다. A, B, C, D 이렇게 학점이 해당된 경우에 이제 F 학점을 줘야 되는 경우, 특정 뭐 60점 이하는 무조건 F다, 아니면 50점 이하는 F다 그러면 그냥 다 50점 이하는 무조건 다 F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이다 라는 것으로서 요약을 해서 if 문이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가 없다.
거의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설명을 마치고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